자, 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고요. 그 고체를 이루는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다를까? 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어, 준비된 PPT 화면 보고요.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체를 이루는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와 관련돼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에는요, 주로 이제 세 가지 상태의 물질이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기체를 방전관에 넣고 이제 에너지를 줘서 이제 빛을 내보낼 때, 그때 이제 빛을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주로 이제 나타나고요. 고체와 액체와 같은 경우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체와 관련돼서 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까? 라고 했을 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체와 같은 경우에는 왜 선 스펙트럼이 안 나오고 연소 스펙트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에너지띠가 생기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에너지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아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서 에너지띠 얘기를 했는데 좀 가물가물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오늘 이 학습 목표, 고체 에너지띠가 고체에서 에너지띠가 왜 생기는지, 에너지띠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보시면요. 교과서 96페이지죠. 송전탑의 전기줄에서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도 뭐가 감전되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송전탑인데 철이에요. 철탑. 전기 잘 통해요. 그리고 이제 고압 전선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철탑을 내가 만졌을 때 감전되지 않는데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들 있죠. 그게 이 오른쪽과 같은 이 녀석인데 이게 이제 애자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전연체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압 전선들이 전연체에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전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연체 그러면 뭐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죠?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잘 안 통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도선을 잡고 있다 보니까 철탑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감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절연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전류가 잘 안 통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와 절연체의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거 선생님이 여기 보여주지 않을게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면 아하, 도체는 왜 전류가 잘 통하고 절연체는 왜 전류가 통하지 않는구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잘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죠. 자, 왜 그런지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6 한번 볼게요. 고체의 전기 전도성인데요.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를 전기 전도성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음, 여러 가지 물질을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꾸 넘어가네요. 여기 보시면 구리선도 있고요. 철사도 있고 유리막대, 나무막대, 샤프심 이런 물질을 준비했고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지 그 전기 전도성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인제 실험 장치한 것들 이렇게 보면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회로를 구성하고요. 이게 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고요. 이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 전원 장치가 있고 이쪽에다가 그래요. 물질을 이렇게 뭐 철사를 놓을 때도 있고 샤프심을 놓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뭐가 일정할 때 회로의 전압을 일정하게 해 놓고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 보자란 실험입니다. 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결과값 먼저 보면 일단은 그 조건이 뭐냐면 전압이 일정할 때예요. 전압이 일정할 때인데 구리선, 철사는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해요.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하는 반면 여기 나와 있는 가는 나무 막대하고 유리 막대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하는 걸 전기 전도성이 높다. 전류가 잘 통하지 않은 건 낮다라고 얘기하고요. 샤프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흐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잘 흐르는 것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요. 고체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질의 전류가 잘 흐르고 또 어떤 물질은 잘 흐르지 않는가. 좀 전에 표 봤으니까요. 잘 흐르는 건 구리선하고 철사고요. 잘 흐르지 않는 건 뭐 나무막대, 유리막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물체에 흐르는 전류와 전기 전도성과의 관계는 뭐 전기 전도성이 클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전기 전도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조건은 뭐라고요? 전압이 일정할 때. 뭐 전압이 차이가 보인다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전압을 일정하게 놓고 우리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큰 물질, 작은 물질, 그리고 중간 물질을 구별해 보자. 좀 전에 구별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원자 분자의 에너지 준위, 뭐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달라진다. 뭐 이게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내용 하기에 앞서 가지고요. 잠깐만 뭐 좀 하나 설명을 좀 하고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물질들의 상태를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일단 뭐 액체는 잠깐 제외하고요. 기체와 같은 경우에는 분자와 분자 또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반면 고체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자, 기체와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궤도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종류의 원자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체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다른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에 영향을 주거나 중첩되거나 만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고체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들이 워낙 붙어 있다 보니까 원자핵 주변에서 돌고 있는 전자가 또 다른 원자핵 주변에서 돌고 있는 전자와 만날 수도 있고 궤도를 중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조건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파울리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면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두 개 이상의 전제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걸 발견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는 전자들 주위의 전자들은요, 필연적으로 궤도를 다양하게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두 개 이상의 전자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두 개가 에너지 준위가 딱 차버리면 또 다른 전자가 못 들어가니까 요 궤도 요 주변에 다른 쪽에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고, 이게 또 이렇게 차 있으면 다른 쪽에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고, 이게 차 있으면 다른 쪽에다 이렇게 에너지를 준위를 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하나만 따지다 보니까 띄엄띄엄띄엄 전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체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워낙 다닥다닥 붙여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에너지 준위가 약간씩 틀어지면서 어떤 특정한 요 간격 안에 전자들이 다 위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요 이만큼의 간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곳과 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간격이 생기고, 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다시 뒤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갑자기 다시 보겠습니다. 공유 잠깐만 중지하고요. 갑자기 훅 넘어갔네요. 다시 들어왔네요.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지울게요. 어, 여기에 이제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면, 이 주변에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띠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띠들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띠를 에너지 띠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띠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 띠를 원자가 띠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가 띠에도 이렇게 전자들이 위치할 수 있고,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원자가 띠에서 벗어나는데, 어느 영역으로 가냐면 전도띠라는 영역으로 가는데, 평상시 이 전도띠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자가띠에 있는 녀석의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이 원자에게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 요 사이를 우리가 띠 틈이라고 불러줘요. 물론 여기도 띠 틈이고 여기도 띠 틈이에요. 즉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이 틈이 크면 클수록 전자가 전도띠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유전자가 안 생기니까, 자유전자가 없다는 얘기는 전위차, 즉 전압을 걸어줘도 전자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띠틈이 없거나 아주 얇다면 에너지를 주면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간 전자가 전압을 걸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류의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지우고요, 우리 교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다시 PPT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여기 하다가 저기 멈췄죠. 가와 나를 좀 보면요, 가 하나인 경우에는 전자가, 가 하나만 가면 전자가 이렇게 특정한 궤도에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자에게 두 개 있다 보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물론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수소 말고는 여러 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이상의 전자가 하나의 어떤 궤도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약간 어떤 궤도의 어떤 그 간극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간극이 생기는데, 만약에 원자의 개수가 많다 보면 요 차이가 이런 띠를 나타내고, 이 띠를 에너지띠라고 하고, 에너지띠와 에너지띠 사이의 간격을 띠간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원자가띠, 그 원자가띠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전도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도띠라는 건 이 위에 하나 다시 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띠가. 전도띠가 있고 요 마지막에 에너지띠와 전도띠 사이의 요 간격, 요 띠 틈이 좁을수록 또는 붙어 있으면 그 에너지띠에 있는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를 만들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띠틈이 넓게 되면 잘 못 올라가요. 그런 물질을 부도체라고 그래요. 그럼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그런 물질을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띠는 고체 내에서 폭을 가진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띠라고 하고요. 에너지띠와 에너지띠 사이를 띠틈,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또 넘어갔네요. 띠틈 또는 띠간격, 이렇게 불러주고 있고요. 원자과 띠는 고체 원자의 최외곽 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에너지띠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핵이 이렇게 있고 고체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들이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띠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띠 형태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사이를 띠틈 또는 띠 간격이라고 했고요. 가장 멀리 있는 에너지 띠를 원자가 띠라고 얘기해 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띠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에너지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도띠를 그리면 이 위가, 아이고 자꾸, 이 위가, 이 위에 전도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이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는 상태를 엄밀히 얘기하면 뭐다? 도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전압을 걸어 주었으면 원자과 띠에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음, 열 에너지에 의한 전이도 가능해서 열 전도도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은 그렇게 되고요. 반도체는 약간 떨어져 있죠. 음, 약간 떨어져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도는 높아진다라는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규소 같은 거로 되어 있고요. 절연체 같은 경우에 띠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큰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확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와 고체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다를까? 기체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고체와 같은 경우에는 띠로 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띠로.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얘기하면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띠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띠로 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 이 전이할 때 다양한 에너지 간격이 생겨요. 다양한 에너지 간격이 생기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체를 이루는 원자는 매우 가까이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겹쳐 에너지띠를 이룬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상온에서 저마늄과 다이아몬드의 띠 간격은 0.67 일렉트론 볼트와 5.5 일렉트론 볼트다. 띠 간격은 뭐가 띠 간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띠 간격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의 어떤 영역이 저 영역을 에너지띠라고 했고, 에너지띠와 에너지띠 사이의 이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요 간격을 띠 간격, 띠 틈이라고 했고요. 가장 외곽에 있는 에너지띠를 원자가 띠라고 했는데, 이 원자가 띠에다가 에너지를 있는 전자가 만약에
이 위에 어디로 넘어갈 수만 있다면 전도띠로만 넘어갈 수 있다면 자유전자가 형성되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간격의 에너지 값이 작으면 이 간격이 좁고 이게 크면 간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간격이 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쉽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는 5.5 일렉트론 볼트로 크고 저마늄 같은 경우에 0.67로 작죠. 얘는 좀 에너지를 주면 어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시 답변 보면 이렇게 띠 간격이 작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으며 전기 전도성은 저마늄이 다이아몬드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쭉 해봤는데요. 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험 범위까지 쭉 진도를 다 나갔고요. 고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띠 형태를 구성한다라는 거, 띠 형태를 구성한다는 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통해서 하나의 에너지 준위 안에 2개 이상의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씩 에너지 준위의 어떤 틀어짐이 생기고 그 틀어짐이 누적되는 경우에 에너지 준위가 선이 아니라 띠로 표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체에서 빛이 나는 경우 분광기를 통해 확인해 보면 그 연속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지난 시간 온라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많은 형태의 문제를 좀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